44쪽을 쳐야지. 맞아? 네. 자, 이제 우리 원이 한 점으로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치 집합이다라고 했고,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이면 그 식이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 이런 형태로 나온다고 했고, 얘를 전개하면 X 제곱 Y 제곱 숫자 X 숫자 Y 숫자는 0 이런 형태가 되고, 얘를 원의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 일반형이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항상 얘로 바꿔야 된다 그랬지. 277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10x 플러스 8y 플러스 a는 0이 중심과 반지름. 그러면 표준으로 바꿔야 되고, 중심과 반지름 알면. 자, 이제 표준으로 바꾸는 방법이야. x제곱 x를 써.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숫자의 절반 완전 제곱이 되려면 5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그럼 이제 원래 거랑 똑같고,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8y 절반 4의 제곱을 또 더하고 빼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상수는 0 하면 원래 식하고 이거 똑같다고 이렇게 변형을 해놓고, 요거 3개가 완전 제곱씩, 요거 3개가 완전 제곱씩, y 빼기 x 빼기 5의 제곱 x 빼기 5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제곱은 25, 16, 41 넘어가니까 41 빼기 a. 여기가 41 빼기 a. 자, 그러면 얘를 0으로 하는 콤마 이거 5, 마이너스 4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41 빼기 a가 반지름의 제곱, r의 제곱인데 반지름이 5라고 했으니까 얼마? 25예요 이제.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a는 얘는 얼마? 16인가? 얘는 16이고, b, c가 중심이니까 b는 5고 c는 마사고. 뭐라고 했어? 뭐 산수 계산하라고 했지. 하면 얼마냐? 해보고, 다음 옆에 281. 자, 연습. 당연히 어떤 원하고 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 하려면 중심을 지나가야지. 근데 이 원의 넓이도 이등분하고 뭐 다른 원의 넓이도 이등분하려면 이 중심하고 이 중심을 둘 다 이렇게 지나가면 넓이를 둘 다 이등분할 수 있겠네. 결국 뭐 해라 그 말이냐면 중심을 구해라 그 말이야. 중심.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y는 0. 자, 내가 반지름은 필요가 없잖아. 중심 두 개만 하면 되잖아. 중심 두 개만. 그럼 여기 보면 반지름은 여기서 숫자가 나오고 여기서 숫자가 나오고 원래 있던 숫자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반지름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근데 중심은 어차피 얘 때문에 중심이 5가 나오는 거고, 얘 때문에 중심이 마사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치 우리 투근의 합 하면 5, 10이잖아. 요놈은 요놈의 부호한데 투근의 합을 2로 나누면 되네. 투근의 합을 2로 나누면 되네. 그게 중심의 좌표네. 그러니까 얘도 물론 이런 식으로 연습하라 그 말이야. 문제 자체가 바꾸는 건데, 그냥 요거 가지고 투근의 합을 2로 나누면 되니까 1, 투근의 합을 2로 나누면 되니까 마이너스 1. 즉 얘의 절반의 부호반대잖아. 4. 얘의 절반의 부호반대잖아. 이렇게. 그래서 중심만 필요할 때는 굳이 표준적으로 바꿀 필요가 없네.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하는 직선이니까 중심만 알면 되고,
중심은 이거의 부호반대 절반 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그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한 직선의 방정식. 그럼 이 점과 이 점 두 점이 주어질 때 직선의 방정식은 y-y1은 기울기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x 빼기 x1 이것만 정리하면 되네. 다음 유형 6번 여기다가 282번 또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2ax 4ay 빼기 12 플러스 6a 제곱은 0. 그러면 또 이 원은 또 표준으로 바꿔 x제곱 2ax 절반 a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y제곱 4ay 절반 2a의 제곱이니까 4a 제곱을 더하고 빼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12 플러스 6a 제곱 이렇게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 3개 x 플러스 절반의 제곱 y 플러스 절반의 제곱은 넘겨 다 자, 마 a 제곱 마 4a 제곱 6a 제곱이니까 플러스 a 제곱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a 제곱이고 마이너스 12 넘어가면 플러스 12 이거네. 그런데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이고 얘가 반지름의 제곱이라고. 얘가 반지름의 제곱. 근데 반지름이 음수인 원은 당연히 없고 반지름이 0인 원도 당연히 없어. 그럼 r은 양수야. 그럼 r이 양수니까 반지름이 양수니까 여기 우변에 있는 r 제곱도 당연히 양수가 나와야 된다고. 0도 나오면 안 돼. 즉 얘가 양수가 나와야 된다만 써주면 되네. 그러면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거고 2루트 3의 제곱이니까 이쪽이면 투근 사이에 있다. 마이너스 2루트 3보다 크고 2루트 3보다 작다. 이거네.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정수 A의 개수. 그러면 얘가 루트 10이니까 마 3, 마 3, 마 2, 마 1, 0, 1, 2, 3이 될 수 있네. A는. 그래서 7개. 자, 284는 똑같아. 한 다음에 얘가 R 제곱이니까 얘 뭐를 구해라? 최대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라. 최대값이 되게 하는 뭐 A 값 구해라. 그 말이네. 그래서 바꾸는 건 너네가 연습해 보시고 284 쭉 바꿔보면 뭐가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8이 되는 이렇게 뭐의 제곱 뭐의 제곱에서 그럼 얘가 r 제곱이니까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얘가 최대가 돼야 되고 얘가 최대가 될 때의 a 값이니까 2차원의 최대 위로 블록이고 a가 두분의 요놈분의 요놈의 부호하는데 2인데 2로 나눈 거 여기가 항상 두분의 합을 2로 나눈 게 세징축이라고 1일 때 셀레가 되고 그때의 반지름의 길이 A 값이 아니라 반지름의 길이니까 여기다 2를 넣으면 y 플러스 2 플러스 8이니까 9네 R의 제곱이 9니까 반지름은 3이고 정리해서 해보시고 다음 이제 유형 7번 이제 유형 7번 원의 반전식을 지금 또 구할 거야. 원의 반전식을 구할 건데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자, 무슨 말이냐면 그림으로 이해하면 돼. 어떤 원이 이렇게 X축에 접한대. 그럼 X축을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고 그럼 당연히 얘 중심이 A, B이면 요 놈이 반지름. 즉 Y좌표가 반지름.
어떤 원이 y축에 이렇게 접한대. 그러면 얘가 a, b면 뭐가 반지르며? 동우이 뭐가 반지르며? 응? x좌표가 반지름이네. y축에 접하면 그림만 이렇게 그려놓으면 얘는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뭐야? y좌표 b니까 여기가 b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고, 얘는 중심이 a, b니까 반지름이 뭐라고? x좌표가 반지름이라고 b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네. 그래서 285번 중심이 a, 5이고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5의 제곱은 y축에 접하면 x좌표가 반지름, 그러니까 a가 반지름이니까 얘가 반지름의 제곱 a 제곱 이렇게 써야 되고, 얘가 1,7을 지난다 대입하면 뭐 a 값 나오겠네. 집어 넘겨서 상문제 289 해봐라. 289 y축이 접하는 원이래. 그럼 중심하고 반지름이 뭐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되네. 그래서 일단 표준형으로 바꿔야지.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6x 플러스 ky 숫자가 플러스 하면 나오네. x제곱 빼기 6x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y제곱 플러스 ky 절반 2분의 1k니까 제곱하면 4분의 1k 제곱을 더하고 빼고 원래 있던 꼬라지 다 쓰고 이렇게 완전제곱식 x 빼기 3의 제곱 y 플러스 2분의 1k의 제곱은 넘어가니까 4분의 1k의 제곱 마이너스 넘어오니까 플러스 5인가? 마오 넘어오니까 플러스. 그러면 얘는 중심이 3, 마이너스 2분의 1k. 그럼 얘가 구해야 되네. r의 제곱이. 반지름이 3이니까 y축이 접했으면 x좌표가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이 3이니까 제곱은 9. 얘가 9. 그러면 4분의 1k 제곱은 4. k 제곱은 16. k는 플러스 마이너스 4. 뭐 구해라? 상수 k 값을 구해라. 근데 자 중심이 이제 둘 중에 문제에서 중심이 어디에 있다고? 제 4사분면 위에 있대. 1, 2, 3, 4 여기에 있으니까 그럼 중심의 y좌표 얘가 음수여야 되잖아. 음수. k 값은 양수여야 되니까 양수 k 즉 얼마다? 4다. 이렇게 다 골라주시면 되네. 옆에 x축, y축의 동시에 접하는 원. 이건 이제 기억을 하는 거야. x축도 있고 y축도 있는데 동시에 접하려면 이렇게 동시에 접하려면 당연히 여기 떨어진 거리하고 여기 떨어진 거리가 똑같아야 되니까 중심이 삐리리, 삐리리 똑같아야 돼. 이렇게 중심이. 그래서 외우는 거야.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데 그 원이 일사분면에 있으면 중심이 r, r이다 라고 적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사분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4사분면, 3사분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이걸 외우는 거야. 중심이 2사분면에 있으면 중심을 마이너스 r, r이다 라고 잡아야 되고 3사분면은 r, r r이 양수다 라고 생각하고 잡는 거야. r, 마이너스 r 이렇게 각각의 중심을. 그러면 각각의 중심이 이거 뭐 이런 식이니까 식 자체가 얘는 x 빼기 r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은 r 제곱
이런 식으로 식이 조금씩 다르네. 얘는 중심이 마을이니까 x 플러스 r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조금씩 다르다고 거기 책에 다 써있지. 그래서 중심만 알면 원을 바로 뭐 잡을 수 있으니까 잡아놓고 하면 되고. 우리 테이프 문제 290. 마1, 2를 친하려면 마1, 2는 여기 있잖아. 마1, 2는 어디 있어? 2, 4분면에 있어. 그러면 2, 4분면에 있는 점을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 접하는 원은 이렇게 있다고. 2, 4분면에 있으니까 중심을 얘라고 잡아야 되고. 왜 두 개가 있냐?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엄청 큰 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마1, 2라는 점이 2, 4분면에 있으니까 원을 x 플러스 r의 제곱, y 빼기 r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2, 4분면은 중심이 마1, r이니까 원의 방정식이 이해가 되는 거고, 얘가 마1, 2를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대입. 마1 플러스 r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은 y에다 넣어야지. 그러면 2 빼기 r의 제곱은 r 제곱. 자, r 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 r 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 r 제곱이니까 하나 없어지고 r 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5는 0. 5, 1, 마마 1, 1. r은 5 또는 1. r이 5이거나 r은 1이네. 뭐가 그러면 반지를 길이야 더하면 6이 되겠네. 그래서 뭐 하라고? 외우는 거야. 각각의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그 사분면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중심을 다르게 잡는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9번. 우리 294. 290. 점과 원 위의 점 P에 대하여 3번 A, P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 원이 있대, 원 위의 점이 있고 어떤 점이 있어. 그래가지고 A라는 점과 원 위의 점 P, 이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러면 이게 중학교이랑 원과 부채꼴 여기 이런 데 있던가? 당연히 우리 원이라는 거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기준이 되는 점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원의 중심하고 밖에 있는 점의 거리를 구해. 그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를 빼면 얘가 제일 가까운 거라고. 이게 제일 가까운 거. 최소값 m. 여기다가 반지를 더하면 얘가 제일 먼 거라고. 이게 최대값이라고. 그래서 거기 그림처럼 원 위의 점이야. 원 위를 움직이는 점하고 이 밖에 하나의 점하고 거리의 최대 최소는 이 점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이 거리를 구해서 여기서 반지를 빼면 최소값, 반지를 더하면 최대값. 이렇게. 그게 또 조금 이따 나오지만 뭐가 될 수도 있냐면 직선이 될 수도 있어. 원 위의 점하고 직선까지 거리 가장 가까운 점. 그럼 가장 가까운 거는 점직 거리를 구해서 반지를 빼면 제일 가까운 점이 이거고 제일 먼 점이 또 이거네. 똑같은 개념으로. 그때는 점점거리가 아니라 점직거리를 쓰면 된다고. 그럼 또 하나가 있는데 또 뭐냐면 여기 원. 그림 하나 볼게. 요 원 위의 점하고 이 원 위의 점 중에 가장 가까운 걸 하면 이 원의 중심하고 이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반지를 빼고 반지를 빼면 이게 최소값. 점점 거리에다가 반지를 더하고 반지를 더하면 이게 최대값이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 수 있네. 그래서 이 원이 당연히 일반형으로 나왔다고. x제곱 플러스 y
y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y 플러스 30은 0 해서 그러면 표준적으로 또 x제곱 6x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y제곱 10y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꼴람지 쓰고 여기까지 왔는 제곱씩 여기까지 왔는 제곱씩 x 빼기 3의 제곱 y 플러스 5의 제곱은 34 넘어가니까 4 그러면 요 a라는 점이 6,1이라고 했고 얘는 3,5 투점사의 거리 루트에 x도 빼기 x원의 제곱 9 y도 빼기 y원의 제곱 16 5네 5 그럼 5에서 반절 2 5에서 2 빼면 제일 작은 거는 3 5에다 2 더하면 최대값은 7 둘이 곱해라 297 해보시고 297 297 이것도 원 위의 점이래. 어떤 p가 이거 보면 x 빼기 1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9 그러면 동의 중심이 몇 컴면이죠? 1,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3인 원이네. 여기 위에 점이래. 뭐가? a, b가 이거 위의 점 P, 이거 위의 점이고 A, B가. 근데 이제 얘는 294처럼 점을 바로 알려준 게 아니라 밑에 식으로 알려줬어. 그냥 식으로. 여기가 A 플러스 5의 제곱 B 빼기 6의 제곱 B 빼기 6의 제곱 요거를 해석하면 되네. 그래서 좀 어려운가? 얘는 뭔지 알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래. 이거의 최대값.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지. 영훈이 뭐야? 1대0 1대0 A, B와 마오, 6 두 점 사이의 거리네요.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요 식이네, 요 식. 즉, 그냥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구해라 라고 이 구사는 태교 문제 바로 알려준 거고 얘는 그냥 식으로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이 어떤 의미인지만 알면 A, B는 여기 원 위의 점이라고 했고 마오, 6 그러면 원 위의 점하고 얘하고 최대값 구하라 했으니까 이 원의 중심하고 수점 사이의 거리 구한 다음에 거기다 뭐만 반지름을 딱 더하면 그게 최대값이네. 요것만 해석할 줄 알면 되는 그런 문제였다. 다음으로 유형 10번은 자취 방정식 문제고 자취 방정식 문제는 지금은 좀 하지 말라고 우리
평면좌표 또 직선의 방정식 자체 방정 안 했잖아. 응. 했냐 안 했냐? 안 했지. 원에서도 자체 방정식은 나중에 한 번 더 배울 때 또는 고등학교 가서 해도 안 늦으니까 지금 하면 조금 어려워. 그래서 제외하고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1번으로 가서 이제 원이 뭔가 원의 방정식, 원을 방정식 식으로 나타내고 그거를 간단하게 뭐 점점거리라든가 이런 거 이용해서 이제 해결하는 문제들을 이제 했는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어떤 원의 어떤 문제들, 현의 길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를 고등학교 걸로 이제 넘겨서 식으로 주어졌을 때도 다 이제 중학교 때처럼, 중학교 때는 그림으로 나오고 길이가 다 나왔는데 이제 그 길이를 점직거리라든가 점점거리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서, 길이를 구할 수 있어서 식 자체로 나왔을 때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그런 것들의 뭐 길이라든가 뭐 이런 거 구하는 거야 이제. 자, 근데 네, 뭐를 하냐면 일단 원과 보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러니까 유형 13번부터가 원하고 직선이 어떻게 만날 수 있냐. 자, 원하고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고 만나지 않을 수 있다고. 이렇게 세 가지.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를 그래. 원하고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고 만나지 않을 수 있고, 이게 마치 뭐가 똑같냐면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거나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접해 한 점에서 만나거나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나지 않거나, 이렇게. 이거랑 똑같은 거.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려면 둘이 연립에서 판별시티가 0보다 커야 됐다고. 한 점에서 만나려면 둘이 연립에서 판별시티가 0이어야 됐다고. 만나지 않으려면 둘이 연립에서 판별시티가 0보다 작으면 돼. 마찬가지 얘도 직선과 원이 이런 x, y에 관한 2차식이기 때문에 y 대신에 직선, y는 뭐 ax 플러스 b니까 y 대신에 넣으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생기네. 그러니까 얘도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 판별식 t가 0이다, 이렇게 연립에서 판별식 가지고 해결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얘는 그렇게 안 하고 더 쉬운 방법이 있다고. 더 쉬운 방법이 중심.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이 t가 반지름보다 적으면 두 점에서 만나고, 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하고 똑같으면 접하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이 거리가 더 멀면 이렇게 만나지 않네. 이렇게 점직거리를 이용해서 할 거야. 그래서 우리 유형 13번부터가 이렇게 원하고 직선하고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럼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찌해야 된다? 거리가 반지름보다 적어야 된다. 두 점에서 만나도록 뭐 미정계수 A, K 이런 거 구하라는 거잖아. 그 다음에 접하려면 어찌해야 된다? 그 뒤에 거 유형 15번. 원과 직선이 접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T하고 R하고 점직거리하고 반지름하고 똑같으면 된다. 만나지 않으려면 점직거리하고 R하고 뭐? T가 더 커야 된다. 이렇게 우리 17번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이렇게 딱 한 거잖아. 그럼 각각 유형 14번은 원하고 직선이 이렇게 만나면 뭐가 생기냐면 현이 생겨. 현. 이렇게 이걸 현이라 그러지. 현이 생기니까 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한다고. 그럼 그 현의 길이는 당연히 중3 때 우리 이렇게 연결해서 얘가 반지름이니까 이거 가지고 피타고라스성리 썼잖아.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되고. 다음 그게 유형 14번. 유형 16번은 원하고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 그러면 뭐 구하라 그러냐? 이렇게 피타고라스 성리 써서 이 접선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 이 접선의 길이 구하라고 하네.
원하고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이 접선의 길이. 또 피타고라성이 있어서. 다음 원하고 직선이 안 만나. 원하고 직선이 안 만나면 아까 뭐요?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여기 원 위의 점하고 이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아까 뭐라 그랬어? 점직거리 구해서 반지를 빼면 요거. 반지를 더하면 이거. 그러니까 얘가 최소값, 얘가 최대값. 이런 거 한다고 지금. 이게 유형 뭐요? 13번부터 13, 14, 15, 16, 17, 18까지 해서 6개 유형으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런 경우일 때는 현의 길이 물어보고, 이런 경우일 때는 접선의 길이 물어보고, 이런 경우일 때는 원 위의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 물어본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들이고, 그걸 하기에 앞서서 비슷한데 조금 더 어렵게 주어진 거예요. 뭐냐면 자 유형 11번. 유형 11번은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먼저 옆에 우리 공통인 현의 길이에서 유형 12번. 그러니까 얘는 지금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인 거고, 우리 유형 11번은 일단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원이 하나가 있고,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구한다. 지금 이 이야기야. 그러면 봐. 이 원 위의 점도 지나고, 이렇게 이 원 위의 점도 지나니까 이 식도 만족하고 이 식도 만족해야 돼. 그거를 우리가 사실 이제 항등식의 개념으로 좀 나타낸 거거든. 그러니까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우리 두 직선,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그럼 어떻게 쓰냐면 직선 하나 쓰고 K 쓰고 직선 하나 쓰고 는 0 이렇게 쓴다고 했어. 항등식의 개념을 이용해서. 왜? 이 식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을 하면 얘는 0, 2고 얘는 0, 2다. 그 말은 얘는 0, 2고 얘는 0이라는 말은 얘는 0, 2고 얘는 0이니까 연립하는 거의 개념이잖아. 연립하면 뭐가 나온다? 교점이 나온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서 어떤 또 다른 점을 지난다. K에서 K값 구한 다음에 정리하면 직선이 나오는데, 그때 얘를 이렇게 풀면 더 어렵다 그랬잖아. 왜? 두 직선의 교점은 쉽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얘랑 얘랑 연립하면 교점을 바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연립에서 풀면 더 쉽더라. 근데 방법을 알아두라고 그랬지. 왜? 개념이 똑같거든.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원을 하나 쓰고 K를 쓰고 원을 하나 쓰고 는요 하면 얘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그래서 이제 식을 봐보면 이런 식이야. x제곱 y제곱 숫자 x 숫자 y 숫자 K 쓰고, 여기도 x제곱 y제곱 여기도 숫자 x 숫자 y 숫자는 0 이런 식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 원의 교점을 지난다라고 해서 이 원과 이 원을 연립하지 않는다고.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난다고 해서 얘는 얘처럼 연립해서 풀질 않아. 이렇게 항등식의 개념으로 풀어야 돼. 근데 교과 과정이 이제 바뀌고 여기 문제 집에는 없고 다른 문제는 있긴 있는데, 이렇게 써서 한 점 대입한 다음에 똑같이 하면 돼. 근데 일단은 그런 원보다 관심이 더 가는 게 뭐냐면 이 직선, 우리가 이 직선을 뭐라 그러냐면 이 원의 현도 되고 이 원의 현도 된다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공통현이라고 해. 공통현. 공통현의 방정식. 공통현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고. 그걸 기억하는 거야. 공통현의 방정식. 뭐냐? 공통현은 직선이란 말이야. 직선. 직선이니까 결국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가는데 직선이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데 또 다른 한 점을 지나는 원인데 또 다른 한 점을 먼저 주어지면 그걸 대입하면 원이 나오는데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직선이기 때문에 이 x제곱하고 이 x제곱하고 y제곱이 사라져야 돼. 그럼 x제곱하고 y제곱이 사라지려면 얘가 빼기 2면 빼서 이렇게 딱 사라지면 즉 기억을 하라고 두 원,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원에서 원을 빼면 돼. 원에서 원을 빼면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고 공통현의 방정식이면 당연히 공통현이 있잖아. 현 옆에 공통현 여기 공통현 그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 유형 12번. 그래서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하고 반지름하고 피타고라스를 쓰면 얘가 나오고 그거의 몇 배? 2배 하면 되네. 그거를 따로 그냥 유형 11, 11의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결국 아까 뭐라 그랬냐 이거라고 그랬잖아. 이게 원하고 직선하고 뭐? 두 점에서 만나면 공통현이 생기고 그 공통현의 길이를 구한다고 했잖아. 이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했지. 그래서 똑같아 사실은. 유형 14번은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그 두 교점의 선분 AB의 길이 봐봐. 이 원하고 이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난다. 그거를 A, B라고 할 때 AB의 길이를 구해라. 이 문제라고. 근데 이거를 똑같은 거야. 조금 더 어렵게 유형 11번, 12번은 내가 이 직선을 안 알려줘. 얘는 유형 13번, 14번은 알려준 거야. 알려주고 이 길이 구해봐라 이거고 유형 12번은 안 알려줬어. 안 알려주는데 이 직선 자체를 내가 구할 수 있다고. 어떻게? 원에서 원을 빼면 구할 수 있더라. 지금 그 이야기인 거라고. 그래서 11, 12, 13, 14는 유형별로 지금 나눠져 있긴 하지만 너네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302번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4는 0 삐리는 0 형태로 쓰는 거야. x제곱 빼기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삐리린 0 쓴 다음에 얘에서 얘를 빼 또는 뭐 얘에서 얘를 빼 그러면 x제곱 y제곱 사라지니까 마사 여기 부호하는데 플러스 2ax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y 마사 플러스 5니까 마사 플러스 5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쓰네. 그러면 그 직선이 직선 삐리리와 평행한데 자, 정리 2ax 빼기 4y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은 0 요놈하고 직선 x 빼기 2y 마이너스 10은 0이 평행한다. 그러면 두 직선이 평행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두 직선이 평행 그러면 기울기가 같다. 얘 기울기고 기울기구에서 같다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왼쪽이 기울기 오른쪽이 y절편이다 그랬지. 그래서 기울기가 같으려면 1분의 요놈 1분의 2a는 요놈분의 요놈 y분의 마사 해서 우리가 2니까 2a가 2가 나오려면 a는 1이네. 그럼 a가 1 나오면 여기는 다르니까 y절편은 다르지. 그래서 a 값은 얼마다? 1이다. 다음 304 자, 304
원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어떤 이 원의 둘레, 이 둘레를 이등분하려면 공통현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하는 원, 이 이등분하는 원의 중심을 지나가면 되네. 내가 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하는다. 그러면 이 원과 이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이 이 이등분하는 원의 어디를 중심을 지나가면 된다고. 그래서 삐리리가 삐리리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여기 뭐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4. 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해야 되니까 이 원의 중심 얼마요? 마일 컴마 0을 지나가면 된다 이 말이네. 그래서 원에서 원을 뺀 다음에 지나간다 하면 되고, 유형 12번 이쪽으로 와서 여기 깎게 아니다 지우고 지우고. 자, 유형 12번 305 설명 다 했어. 원과 원의 공통현의 길이를 구해라. 이 원하고 이 원의 공통현 요 길이를 구하라 그 말이야. 지금 요 길이. 그러면 얘는 원하고 원을 알려줬다고. 직선을 안 알려줬어. 그러니까 이 공통현을 나타내는 직선을 구해야 된다고. 자, 이 원이 x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은 15고 이 원이 x 빼기 4의 제곱, 원은 뭐 대충 그려도 돼. 이거는 20이다. 그러면 공통현 하나의 원에서 하나의 원을 뺄 줄 아니까 빼보면 4x 빼기 3y 빼기 1은 0 이거네.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 이쪽 원이 뭐냐 0,3이 중심이잖아.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점직 거리를 구하고, 여기 반지름이 루트 15잖아. 루트 15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쓰면 된다고. 그러면 요원 0,3에서 이 직선 4x 빼기 3y 빼기 1은 0까지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구하는 공식이 점직 거리였고, 동욱이 어떻게 D는 뭐가 했다 했잖아. 점직거리. 당황하셨어요? 점직거리. 어떻게 하냐고. 루트에 x 앞에 있는 숫자의 제곱 플러스 y 앞에 있는 숫자의 제곱분의 절대값 대입하면 된다지. 0 빼기 9 빼기 1. 그럼 5분의 절대값 10. 절대값 마십니까? 2네 2. 얘가 2라고.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루트 11이지. 그거에 2배니까 현의 길이는 2루트 11. 이거네. 이것처럼 지금 이제 사실은 이 원에서 하나의 원을 빼야 된다고. 빼야지 이 직선이 나온다고. 그거를 지금 이제 계산을 안 했지만 전개하고 전개해서 빼면 된다고.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이제 이게 유형 11, 12가 조금 더 어려운 거였고, 뭐 어렵다기보다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11번이 필요했던 거고, 그 다음에 12번도 한 다음에 여기 공통현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원하고 원을 빼면 나온다.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그럼 그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서 어디다 써먹을 거냐?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서 이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 데다 써먹을 거다. 그 말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원하고 원의 위치 관계. 원하고 원이 두 개의 점에서 만나면 공통현이 생기니까 그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 다음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이제 유형 13번부터는 13, 14, 15, 16, 17, 18은 이런 위치 관계. 그때 뭐 이용한다? 점직거리 이용해서 공통현 구하는 거고, 여기는 피타고라 써서
접선의 길이 구하는 거고 얘는 점직거리 써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거라고. 그거를 쭉 해서 유형 지금 18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 다음 시간에 내가 할 테니까 하고 이번이 마지막 아니야? 시간의 시수가 조금 부족한데. 일단 내가 테이프 문제만 딱 풀어줄 테니까 이거 오늘 해야 돼. 그래야지 중간에 너네들이 막 번갈아가면서 안 오고 해가지고 한 번씩 좀 쉬어가지고 시수가 살짝 부족하니까 오늘 6개 이거 조금 수업 길게 금방 끝나. 2분씩 12분이면 끝나네. 방금 설명 다 해줬으니까 대표 문제로 딱 풀 테니까 상문에서 좀 고민하면서 풀어오시고 주말 껴있으니까 좀 숙제가 많더라도 고생하시고 동호와 자 유형 13번 308번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고 원하고 직선이 다 나왔어요. 이렇게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투점에서 만나라. 원하고 직선이 서로 다른 투점에서 만나라. 그러면 아까 연립에서 판면식지가 0보다 크다.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연립에서 판면식지가 0보다 크다는 잘 안 한다고. 왜냐면 그거는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많이 했어. 그러니까 뭐 이용한다. 얘는 점직거리. 점직거리가 반질보다 작으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다.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이 0,3이잖아. 그래서 0,3에서 직선 x 플러스 2y 빼기 k는 0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이 더 크다. 즉 점직거리도 거리는 루트에 x 앞에 있는 숫자, y 앞에 있는 숫자 절대값 대입하면 6 빼기 k 얘가 반지름. 반지름이 얼마냐 지금 5의 제곱 5니까 이 5니 x제곱 빼기 y 빼기 3의 제곱이 5니까 루트 5네. 루트 5보다 뭐? 작아야 된다. 그럼 양변에 루트 5 루트 5 곱하니까 절대값 6 빼기 k가 5보다 작다. 자 절대값 씌워져 있고 5보다 작다. 숫자적으로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부호 반대보다는 크고 원래 것보다는 작다. 6을 다 빼 마이너스 11 마 k 마 1 마이너스 곱하면 k는 1보다 크고 11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k의 개수 9개냐? 이걸 뺀 다음에 하나 더 빼면 되니까. 다음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뭐를 편의 길이 아까 더 쉬운 거라고. 왜? 얘는 그냥 직선 자체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러니까 원하고 직선 자체를 알려줬어. 아까는 원 하나하고 다른 원 가지고 두 개가 나온 건데 얘는 그냥 원과 직선의 교점을 A, B라고 하고 뭐해라? 편의 길이 구해라. 이 원의 중심이 마 1, 1, 마 1이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이 x 빼기 y는 0 이렇게 알려줬다고. 그러면 점직거리 구하라고. 점직거리 1, 마 1에서 x 빼기 y는 0까지 이르는 거리는 루트에 x 앞에 있는 숫자의 제곱, y 앞에 있는 숫자의 제곱, 절대값 1 빼기 빼기 1. 그럼 루트 2이니까 루트 2네. 여기가 루트 2. 반지름이 얼마야? 2. 여기 얼마야? 피타고라스 루트 2. 2배니까 2 루트 2. 훨씬 더 쉬운 거라고. 다음. T로 옮겨서 원하고 직선이 접할 때 316 원하고 직선이 접하려면 점직거리가 반지름하고 똑같으면 된다. 이제 원을 안 알려줬어. 표준적으로 안 알려줬어. 일반적으로 알려줬으니까 이제 구해야지.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 마이너스 9는 0 완전 제곱식 x 빼기 1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은 10 연습하라고 이제 컨닝한다 나는 할 줄 아니까 1, 3 1, 3 반지름이 루트 10 한 점에서 만나라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게 이거니까 점직거리가 즉 1, 3에서 직선 x 빼기 3y 플러스 k는 0까지 이르는 거리하고 반지름이 얼마였어 방금? 루트 10이었어 이게 똑같으면 된다고 그럼 거리는 루트의 1 플러스 9분의 1 마마 플러스 9 플러스 k가 루트 10 같으면 된다 그랬어 루트 10 루트 10 10 플러스 k가 10 k는 0이거나 또는 k는 마이너스 20 음수 k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때는 이제 뭐 물어본다고? 선분 PQ의 길이 접선의 길이 물어본다고 321번 원이 있고 점 3,5에서 접선을 그었어 접선을 딱 그었더니 접점 Q가 생겼고 이게 P네 PQ의 길이 즉 뭐? 접선의 길이 그러면 여기 중심에서 반지름이니까 루트 8 2루트이고 여기 2,1이니까 여기 점점 거리 구하면 컨닝 3 아니고 루트 17 점점 거리 구할 줄 아니까 그러면 여기 얼마다? 루트 9 얼마요? 3이다 이따가 쓰면 된다고 유형 17번 만나지 않을 때 324번 원하고 직선이 안 만나려면 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보다 커야 된다 중심 이제 컨닝 y, 0 직선 x 빼기 y 플러스 k는 0 반지름 컨닝 2루트 2 반지름이 2루트 2 그거 표준형으로 바꾸면 된다고 오늘 그러면 점직거리 y, 0 x 빼기 y 플러스 k는 0 점직거리 d는 루트의 x 앞에 숫자 y 앞에 있는 숫자 절대값 k y 빼기 0 플러스 k 얘가 2루트 2보다 크면 된다 절대값 y 플러스 k 루트 2 루트 2 곱하니까 여기가 8이 아니라 4 그러면 부등호가 절대값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큰 놈보다 크고 적은 놈보다 작다 마사보다 k는 6보다 크다 k는 마사니까 마이보다 작다 에 뭐고 그랬어 실수 k 값이 아닌 것은 이 범위에 없는 거 뭐냐 마이보다 작아야 되니까 5번이 아니지 마지막 라스트 뭐 물어본다? 원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 원이 이렇게 있고 안 만날 거니까 중심 1, 1 반지름이 3이야 여기 4x 플러스 3y 플러스 13, 0 뭐 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점직거리 구한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값 반지름을 빼면 최소값 할 수 있네 이거는 점직거리에서 반지름을 빼고 더하고 자 이렇게 해서 원과 직선의 이제 위치 관계까지 쭉 여기다가 정리해서 거기서 T가 R보다 커야지 T가 R보다 작아야지 T가 작아야지 같아야지 T가 더 커야지 위치 관계가 두 점에서 만나고 접하고 만나지 않고 두 점에서 만나니까 공통연의 길이 한 점에서 만나니까 접선의 길이 만나지 않으니까 거리의 최대 최소 그 다음에 그거는 이렇게 다 문제에서 원을 알려주고 직선을 다 알려준다고 원하고 직선 다 알려주니까 그렇게 한 거고 그 앞에 유형 11, 12는 그냥 원이 두 개만 알려준 거야 원 두 개를 알려줬을 때 우리가 관심이 가는 거는 이 원 하나랑
이 원 하나를 두 개를 알려줬는데 관심이 가는 거는 그냥 이 교점을 지나는 원 말고 이 책에서는 이제 다른 데는 원도 뭐 물어보기도 해. 근데 그건 아까 항리시의 개념으로 하면 된다 그랬고 원 말고 뭐 공통연의 방정식 이게 궁금하다. 그럼 얘는 원 하나에서 원 하나를 빼버리면 공통연의 방정식이 나온다. 그러면 또 공통연의 방정식을 하니까 원 두 개의 식이 나오더라도 뭐 점식거리랑 반지름 이용해서 공통연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 똑같은 거라고 더 어렵게 얘는 더 쉽게 그렇게 알려준 거다. 그 다음에 앞에 원의 이제 방정식을 구하는 형태에서 뭐 x축에 접하냐 y축에 접하냐 아니면 뭐 동시에 접하냐 그런 거 가지고 지수 구하는 거 있고 이거를 지금 점집거리도 써야 되고 뭐 점정거리도 써야 되고 그림에 그려서 이게 위치관계 어떠고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하니까 조금 복잡해. 그리고 앞에 공식들을 너네가 정확하게 하고 계산하는 연습 여기만 좀 딱 구별해서 전체적인 큰 틀의 지금 문제 개념 또 나온 거를 설명했고 각각을 이렇게 대표 문제 위주로 지금 했으니까 너네가 다시 문제 풀어보면서 이거를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너네가 이제 계산을 하고 이런 게 다 돼야 이 원의 방정식이 쉬워지든가. 그 다음에 앞에 아까 유형 10번 전에 자체반이 전에 거기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내가 원의 방정식을 구할 거란 말이야. 저번 시간 거에 이어서 원의 방정식은 결국에는 중심과 반지름만 하면 되는데 그 중심과 반지름을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알려주고 있고 거기서 내가 어떤 뭐 축에 접한다든가 그런 거를 자꾸 이제 비교하고 구별해서 각각을 다 원의 방정식 구하고 그걸 활용하고 이렇게 다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게 지금 어려운 거야. 너네가 어려워하는 거. 다 사실은 봐봐 이런 거 다 중학교 때 중3 때 다 한 거야. 근데 그때는 그림이 나오고 그 그림을 가지고 숫자가 그림으로 딱 써가지고 내가 피타고라스만 쓰면 되는데 지금은 그림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식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그 식을 이용해서 각각의 길이 그 다음에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것만 너네가 되면 중학교 문제니까 결국 뭐 어렵지 않지. 그런 걸 연습하라 그 말이야.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까지 시간이 오래 있으니까 또 지금 영상도 찍어서 올려줄 테니까 잘 모르겠으면 다시 딱 영상 보면서 꾸준히 딱 연습해 보라고. 너 뭐냐 강의 보고 하겠다는데 왜 점집거리 공식을 몰라? 그만 먹어.